네, 안녕하세요. 고베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토바이 위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요즘에 막 이것저것 도전하면서도 뭔가 약간 가슴에 웅얼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베트남어 부족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직접 손을 대어 봐야지만 저는 필요성을 느끼고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한국에 있었을 때는 분식을 많이 안 먹었는데 요즘 따라 떡볶이가 끌려서 짱이한테 좀 영상 하나 좀 부탁할 겸 떡볶이도 사주면서 좀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짱씨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또 불려가지고 떡볶이 먹게 생겼네요. 여기가 삼척 분식이라는데 삼첩이구나. 그냥 검색하다가 떡볶이 먹고 싶어서 저기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인이 한국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예. 여기 메뉴 보면 다 한국어인데요. 예, 되게 근데 깔끔하고 예쁘던데요? 네. 가보시죠. 아니, 여기 인기가 많나봐요. 인테리어도, 요 정도면은 상당히 수준급이라 뭔가 한국인 사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10분 기다려야 된답니다. 장씨 어떻게 잘 지냈나요? 또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금방? 약간 밝아지셨어요 저번보다. 요즘 잘 쉬셨나? 화장 때문에. 저 요즘에 마음을 정했거든요. 8개월 정도는 유튜브를 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어를 좀 이제 다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는 꾸준히 했는데 이제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짱씨가 예전에 한국어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 그게 되게 재밌었어서 그거를 조금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반대로 한국인이 베트남어 공부할 때도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따가 밥은 편하게 먹고 저기 우리 처음에 만났던 그 카페로 가시죠. 모든 것이 시작된. 네. 저희는 세트 2에서 로제 떡볶이를 1단계를 추천하셔가지고 주문했습니다.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게 옛날에 한국 분식집에서 다 이런 그릇 썼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귀엽다. 여기 가격이 괜찮은 편이라고요? 전 살짝 그래도 가격대가 있다고 느꼈는데. 예, 2인에 28만 동이니까 사실 거기다가 한 10만 동 더 하면은 피자 포피스 갈 수 있잖아요. 예. 여기 동네가 또 워낙 싸니까 네, 한 20%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 보면은 뭐 비싼 거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 네. 김치가 그리고 좀 맛있네요. 어때요 이런 김치? 너무 꾸며낸 반응 같은데? 아니 짱이한테 제 귀한 콜라 따라 줬더니 안 마신다고 하길래 왜냐고 물으니까 건강관리 중이래요. 다이어트까지는 아니고. 아니 여러분 제가 아팠잖아요. 병원에도 가야 하고 이제는 건강 좀 관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떡볶이도 시원시 다 오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말해야지. 아니 농담. 농담이에요? 네. 아니 근데 콜라는 건강 때문에 안 드시는 분이 떡볶이는 또 먹으면 좀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오케이. 네. 근데 제가 비싸다고 했는데 취소입니다. 딱 퀄리티가 보니까 이건 한국의 그 퀄리티를 딱 바로 가져왔네. 이렇게 되면은 돈 더 내고 먹을만 하죠. 빈말이 아니라. 네, 아무튼 이런 멘트 뭐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제 떡볶이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짱이는 처음이래요. 몰랐어요. 네, 어때요? 그냥 오리지널 떡볶이 많이 먹어봤는데 네. 치즈 떡볶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좋네요. 또 얼떨결에 좋은 경험을. 맛있어요. 기쁩니다. 기뻐. 역시 짱이랑 있으면 돈 쓰는 재미가 있어요. 네, 신기한 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뭘 시켰냐 자세히 보니까 다 로제 떡볶이를 시켰어요. 짱이처럼 약간 처음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가 봐요. 네. 떡볶이 안 드신다고 했는데 많이 드셨어요. 아니요. 네, 여기는
하노이 국가대학교 근처에 있는 뒷골목이고요. 되게 서민적이죠. 예, 요렇게 생겼고 되게 평화롭습니다. 한적한 동네고요. 여기는 저하고 짱이하고 처음으로 언어 교환을 했던 그 공간이죠. 예, 가보시죠. 저는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아니 제가 댓글 보면 그 많은 분은 이렇게 댓글 달아주잖아요. 현지 베트남어 진짜 잘하시네요. 그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비결이 뭔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금 저 못한다고 놀리는 거죠? 저 솔직히 잘해요. 못해요?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짱이 앞에서 무서워서 베트남어를 못하겠어요. 아니 네. 잘해요. 아니 부담스럽게 여기서 인스타그램 사진 찍고 있어서 제가 좀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유, 어떻게 찍을 거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유튜브 망해서 아무렇게나 찍어도 된다고 하니까 막 좋아합니다. 엄청. 이제 유튜브 살짝 손 떼셨다고 지금 너무. 여러분 잘 봐주세요. 네. 제가 그냥 저희 그냥 막 찍으니까. 네. 짱 씨가 근데 한국어학과 졸업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한 한국어는 그렇게 막 엄청 큰 도움은 되지 않았나요? 공부를 많이 안 하셨다고? 아니에요? 1, 2학년 때만 못한 건가? 네, 1학년 때 진짜 못했어요. 어차피 공부하고 시험 볼 때는 보통 필기 시험이라서 네. 단어 외우고. 말하기 능력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 시험 평가는 그냥 필기 시험이라서 단어 그래서 외우고 문법 네,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문법 외우고 아. 그냥 이렇게 하면 점수 또 그렇죠. 저도 외국어 전공이라서. 왜냐면 제 전공에 외국어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일본어, 중국어를 공부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면 문법, 단어는 기본적으로 잡혀요. 토대가. 그러면 오늘은 말하기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근데 말하기를 짱 씨가 언제까지 못 하셨다고 하셨죠? 거의 못했던 시절이 있다고. 2학년 때 2학년 초까지 아니면 말까지? 말까지도 아직 서툴러요. 많이 서툴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잘하게 된 계기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잘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 이제 남자친구가 한국인이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 한국어를 거의 못했다고 말하기는. 네, 저 남자친구 베트남어 진짜 잘해요. 네. 약간 그런 딱 한국어 말하기가 비약적으로 늘었던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과외했을 때 한국어 말하기를 연습하려고 과외를 시작한 건 아니죠? 그쵸? 어. 돈 벌기 위해. 네. 제가 1학년 때 그 알바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때는 시급은 얼마죠? 3만 동? 아우 쉣.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30만 동만 이렇게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을 하면 우리 방금 떡볶이 먹은 그 가격 나오는 거네요. 맞아. 아 진짜 힘들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요. 그래도 그때는 만족했어요. 한국인 남자친구 있어서 그때 처음에는 언어 교환으로 만났죠. 네. 그래서 만날 때는 이렇게 열심히 같이 공부했어요. 어. 그래서 뭐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조금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음. 그래서 그냥 2학년 때 2학기 네. 과외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한국어 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법 이렇게 설명하면 네. 그 문법책 있잖아요. 네. 문법책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외우고. 아 한국말을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 말할 수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 약간 이 문법은 한국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 수업하기 전에 외우고. 그걸 위주로 이렇게 한국어를 외우기 시작했구나. 네. 문장을. 네. 역시 문장을 외워야 되네. 네. 근데 단어나 문법은 솔직히 이미 좀 기본이 되어 있었잖아요. 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장을 외운 거는 그때 과외 준비하면서 처음이다. 이거 의미가 좀 있네요.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잘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문장을 외워서 네. 바로바로 학생한테 써먹었구나. 네. 이거네. 맞아요. 그래서 그분 과외 후에 계속 이렇게 자신감 엄청 생겨서 또 다른 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반복되잖아요. 말하기를 계속 하니까. 네,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점점 네, 늘었어요. 제 생각에는 언어 배울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약간 현지인이랑 네. 연습해야 돼요.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네.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이제 영어를 사실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야 됐어요. 어렸을 때 갔음에도 불구하고 12살인가 그랬는데 그때는 아예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문법책 다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그랬었거든요. 울면서 공부했어요. 저도 인종차별을 많이 당해서 애들이 어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외국어 전공이라 중국어, 일본어도 공부해봤는데 그 영어 빼고는 말하기를 못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해도 안 쓰니까. 그래서 현지인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알아도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충분한 동기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사실을 보통 사람들은 현지인 만나서 이렇게 연습해야겠다. 음. 베트남어, 한국어 이렇게 연습해야겠다. 그래서 언어 교환 하죠. 그렇게 예. 하고 네. 근데 아시잖아요. 알죠. 네, 많이 효과가 없고 공부를 본인이 하지 않는 이상 네. 효과는 거의 없다. 동의합니다. 네, 그 약간 만나기 전에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하고 마음 먹고 여기 왔는데 한 번 두 번만 이렇게 만나고 그쵸. 공부하고 이렇게 그만 만나거나 아니면 연애하거나. 연애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언어 교환도 어렵고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공부한 양이 한 번, 두 번 만나면 다 끝나기 때문에 더 이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이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심해서 누르게 되고. 네, 사실 짱이하고 제가 계속 만나는 것도 언어 교환으로 저희도 그렇게 해서 만났지만은 저는 이제 베트남어 공부를 좀 제한을 하는 상황이었고 유튜브 때문에 저희는 만나잖아요. 두 번째 만남 때부터 이미 첫 번째 만남부터도 제가 유튜브 관심이냐 물어보고 계속 그쵸? 기억하죠? 그때 눈치챘어요 혹시? 아니 그죠? 제가 일부러 막 물어본 거예요. 혹시 이 친구는 유튜브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아니 예. 그때는 그냥 시원시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몰랐죠. 진짜 유튜브 하고 싶은 거 제가 그쵸. 몰랐죠. 그냥 이 사람은 유튜브에 대해 진짜 관심이 많이 있다. 뭐 무슨 생각이 지금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짱씨도 근데 은근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인 유튜버들도. 예. 근데 저는 처음부터 말하면은 그때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1월이라서 막 좀 그럴까봐 한 3번 정도 만나보고 짱씨가 이제 한국어도 잘하고 또 성격이 동글동글하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스타벅스에서 물어봤잖아요.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잘 도와준 거고요. 아무튼 얘기가 또 샜는데 그래서 지금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1, 2학년 때는 잘 못했는데 말하기만은 근데 지금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되게 귀감이 돼서 짱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야 됐고 그러려면은 한국어로 과외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게 강력한 동기가 돼서 언어 교환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말하기 공부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예요. 유튜브 해야죠. 저는 솔직히 막 연애도 그냥 한국어나 영어 하면 되고 여자 만날 때는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하다 보니까 8개월 해보니까 내가 진짜 막 끝내주는 인물 섭외 그런 게 아닌 이상 내가 베트남어를 잘하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다 이런 거를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이제 와닿아가지고 제가 어제부터 공부를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어하고 이제 문장을 통으로 외우기를 시작을 할 거고요. 앞으로 5개월 동안. 그래서 효과가 있나 없나. 연애해도 이렇게 베트남어로 여자친구한테 베트남어로 잘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전에는 유튜브 저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막 앱으로 여자들 만나도 이 사람 유튜브 출연할까 안 할까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안 만나. 근데 이제는 목적이 살짝 이제 언어에 치중을 해가지고 저는 그 상대방이 괜찮으면은 한국어하고 영어 못하는 베트남인 한번 연애는 해보고 싶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약간 그런 분을 만나면 네. 약간 얘기할 때는 좀 답답하긴 한데 근데 노력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노력하고 그쵸. 또 보기 귀엽고 네. 그러면은 재밌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5개월 이후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 살려고 왔고 그래도 맨날 공부는 했기 때문에 짱이는 안 믿지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대한 강박증을 조금 내려놓고 베트남어를 지중을 할 거다 이렇게 독자들한테 구독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짱이한테 한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짱이도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짱이는 좀 막 연애를 해서 늘었다 이런 흔한 이유가 아니라 가해를 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짱씨 주변에도 베트남어 잘하는 한국인 거의 못 봤죠? 지금 없잖아요 주위에 솔직히. 그쵸? 저 남자친구 잘해요. 아 오케이. 그래서 너무 카드. 네 베트남어가 네.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그냥 어려워요. 베트남어 진짜 어려워요. 아 그래요? 책 나오는 거 말고 그냥 습관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하고 그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약간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인지, 이거 무슨 뜻인지, 이거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 그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거 설명하기 진짜 어려워요. 저도 한국어 공부할 때는 드라마 아니면 유튜브 많이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약간 책에서 안 나오는 말하고 문법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쓰는지 궁금하지 않고 그냥 딱 그렇게 외워요. 아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외운다. 이유 궁금하지 않고 이거 말 되네요. 어렵잖아요. 아. 왜냐면 왜 이래? 그거는 현지인도 설명 못 하는데 아. 그거는 그냥 습관대로 약간 예를 들어 뭐 웬일이야 아니면 뭐 요즘은 아. 그 유명한 한 문장 있잖아요. 아. 넌 티하고 에? 그거 혹시 아세요? 너는 T이야. 아 T? 그 MBTI? 알죠. 그러면은 저도 생각 바뀌었어요. 베트남어는 어려운 언어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베트남어를 잘하는 한국인이 드문 이유 중 하나가 일상적인 레벨에서 안 해도 살만하거든요. 베트남은 특히 영어를 한다면 더욱이. 그래서 여기서 특히 막 3년 4년 된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특히 아예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다. 왜냐면은 영어는 저는 뭐 잘하지만은 베트남어까지 잘해버리면은 이거 진짜 희귀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버는 어려운 베트남어를 못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이만 할 수 있어도 짱씨만큼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예쁜 여자들한테 가서 말 걸고 조회수 막 10만씩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 예. 약간 베트남어 잘하시면 혼자이라도 유튜브 충분히 잘할 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오늘 이 동영상이 이렇게 저장하시고 네. 5개월 후에 네. 비교하는 그렇죠. 좋아요.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얘기 잘하다가 각자 일부러 또 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재밌는 이야기 잘 나눴고요. 네. 조만간 또 공부 좀 하다가 봅시다. 네. 여러분 잘 받으세요. 네. 네.